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주거 물건 게시판에 있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다 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재밌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파트이고요. 이렇게 정보들이 같은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처럼 정보가 섞이게 되면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저는 이제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구별을 하지만 당연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조금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헷갈리죠. 이것저것 정보 섞여 있는데. 그래서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 글을 계속 읽거나 제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하나의 동영상을 찍으면서 기초적인 내용을 매일 반복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빼고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동영상을 봤다가 다시 또 보게 되면 조금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물건은 전세권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두 가지 주의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전세권자인 사람과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인 임차인인 사람은 동일인이지만 다른 권리를 가지고 있죠. 자, 보다시피 등기부를 보시면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고요. 2013년 7월 26일에 잘 안 보이는데 1.9억 원입니다. 1.9억 원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여기 보면 최선순위 전세권자 겸 임차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세입자는 같은 장씨이고요.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황조사, 즉 전입세 열람 내역에 전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권리신고를 했는데 주거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도 했고 주거 전세권자로도 권리신고했습니다. 자, 위아래 내용이 동일하죠? 위아래 내용이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내용만 가지고 보면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권리신고이기 때문에 권리신고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세입자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권리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보다시피 전입신고 일자는 전세권 날짜와 동일합니다. 2013년 7월 26일 날 전입신고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전세권 설정 일자는 2014년 7월 26일이죠. 그래서 날짜가 동일합니다. 전세권으로서 전세권 설정을 하고 전입신고가 같이 했기 때문에 순서로 따지게 된다면, 왜냐면 이제 같은 사람이겠지만 당연히 순서를 따져야 되는 거죠. 순서를 따지게 된다면 전입신고의 효력은 2길 0시에 발휘가 된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순서는 누가 가장 빠를까요? 전세권이 가장 빠르겠죠. 전세권이 빠르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가 될 것입니다. 근데 배당에 있어서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제가 두 개의 권리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주거 임차인으로서 봐볼게요. 주거 임차인. 주거 임차인으로 보시면 주거 임차인으로 보시면 전입은 2013년 7월 26일 날 했지만 7월 26일 날 전입신고를 했지만 뭐가 없어요?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7월 26일 날 전입신고 했을 때 1억 9천만 원일 때는 확정일자가 무입니다. 그리고 2억으로 증액했을 때 2014년 12월 30일 날은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러므로 순서로 따지게 된다면 2013년 7월 26일 날 전입신고를 했지만 배당에 대해서는 순서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기준 자체가 왜냐? 1차에서는 확정일자가 없었기 때문에 배당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정일자가 있는 2차인 날짜 2014년 12월 31일 날짜로 배당 기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가 가장 중요한데 당연히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고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스스로 우선 매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우선 매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한 2013년 있죠. 2013년 7월 26일 이 기준으로 배당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2014년 7월 26일 기준으로 얼마 배당이 포함되는데 그 금액은 여기 써있는 2억이 아니라
1.9억이 되게 됩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조금 순서를 여기 매각 물건 명세를 보고 앞뒤로 다 판단해서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등기부를 보게 되면 근저당이 2015년 9월 23일 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좀 더 뒤에죠. 그래서 이 모든 권리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봐야 됩니다. 순서대로 나열을 보면, 자, 가장 빠른 거는 전세권 장씨가 2013년 7월 26일 날 근저당 1.9억을 했습니다. 스스로 우선 매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순위가 1순위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배당을 받는 순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임차인 장씨의 확정일자. 임차인 장씨는 확정일자 단독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되죠? 전입신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입신고는 2013년 7월 26일 날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이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2억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2억이 앞에 있는 1.9억을 뺀 1천만 원이 이때 2순위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당을 받겠죠. 그 다음에 3순위는 근저당 4,5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경매로 넘긴 근저당권자가 경매로 넘겼으므로 넘겼고, 그리고 또 세입자는 2억, 여기 보시면 제가 또 밑에다가 판례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권으로서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됐습니다. 배당 요구를 해서. 그래서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어 있지만 이 뒤에 같은 날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이 길이죠. 이 뒤에 전입신고된 임차인 장씨 여기까지 2억까지는 대항력이 존재합니다. 대항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게 되므로 낙찰자가 임차인 장씨가 2억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넘겼으므로 2억이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못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인의 기각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이론이라고도 배당을 받는다는 거는 즉 세입자가 전액 배당 받는다는 얘기가 다름없죠. 그렇게 되면 인수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물건은 겉으로는 이런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으니까 그 이하로 낙찰 받으면 대항력이 있으므로 인수상이 있으니까 어쩌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 물건은 결국은 낙찰자 인수상은 없는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만약에 전세권자 장씨가 여기서 같이 중복 경매로 넘기게 된다면 근저당의 배당과 상관없이 무조건 임차인 장씨가 배당을 받게 되므로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전액 받지 못하면 낙찰자 인수상이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긴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2억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무인의 기각이 되고요. 무인의 기각이 되고 2억을 전액 배당받으면 어차피 낙찰자 인수상이 없는 물건으로, 이 물건은 인수상이 없는 물건입니다. 좀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인수상이 없는 물건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거 임차인과 주거 전세권자는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권리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을 해서 어떻게 배당이 되고 어떻게 인수상이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한 가지 내용도 어려운데 두 가지 내용이 섞여버리니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있겠어요. 알아야지. 그래서 제 글이나 동영상들 중에서도 이렇게 임차인과 전세권자를 구별하는 내용들이 간간히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